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제 솔로 앨범에 있는 기타 연주곡 이타카, 정성화 친구가 연주한 이타카 기타 버전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버전. 여기에서 들리는 바닷가 소리는 실제로 제가 이타카에서 녹음을 했던 바닷가 소리예요. 경첩이에요? 개구리가 태어나는 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이 바닷가 이거 소리 들리세요? 이게 그 CD하고 LP에는 제가 걸어가면서 흥얼거리는 그 목소리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 이번엔 피아노 버전을 들려드릴게요.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아까 잠깐 산에 갔다가 점심 먹고, 그리고 아직까지 안 먹었어요.
양갱이 설탕이 많아가지고 이제 양갱 잘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에이브 형이 쳤어요. 요즘 곡 작업하느라고 살이 좀 빠졌어요. 이거 모자 사셨어요, 여러분? 국카스텐 모자. 그 옷을 저한테도 이제 이거 모자 말고 그 이제 다른 굿즈 그게 왔어요, 하나씩. 그런데 그 안 빨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세탁한 다음에 그리고 입고 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게 품질이 되게 좋아요. 부득이하게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개개인에게 더 잘 맞는 사이즈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엄청 많이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이즈가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사이즈가 하나였나? 두 개였나?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게 또 많이 뭐 이렇게 해서 막 뭐를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그림이랑 뭐 이렇게 글 쓰고 했던 것들, 국화 쓴 글씨랑 그런 것도 제가 직접 이렇게 그리고 써서 한 거를 옷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뭔가 아티스트가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를, 그게 뭐 어떤 뭐 기업에서 만든 그 옷에 옷에 몸을 맞춰? 그래서 그거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좀 이건 좀 별론데 하시는 것도 있고, 이건 너무 좋다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아무튼 의미를 두고 한 거니까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엽서도 그 글을 이렇게 다 멤버들이 써서
나중에 또 그거 말고도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다려 주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거 하면서 내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제작하고 뭐 이렇게 생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 이걸 하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고충이 있구나. 뭘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복대는 아니야. 복대는 아니야. 복대 내가 제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던 회사에 저희 이제 회사 쪽에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거기에 연락을 했는데 엄청 그게 이제 뭐 사는 사람도 부담, 만드는 사람도 부담이더라고. 가격이. 그리고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만들어야 돼. 그거는 현실적으로. 근데 내가 원하는 복대의 어떤 그 시스템이 그게 딱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다 알아봤어요.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그거는 뭔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굿즈 상품이 나오면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최대한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제가 그 MD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대 안 해서 다행이에요. 보리차야, 보리차. 요즘은 공연을 하도 안 하니까 내가 전에 어떻게 공연을 했을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은 심지어 내가 공연할 때 누구랑 같이 갔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우리나라 그 도자기 만드시는 장인분께서 만드신 뭔가 되게 한국적이지 않나요? 이거? 요즘에는 곡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곡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작사 작곡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막 그런 노래들을 만들다 보니까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그 곡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막 악기 구성이라든지 막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고 또 이제 편곡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편곡하는데도 의외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노래가 그 가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가사 쓰는데 한 8일 걸렸던 것 같아요. 8일. 가사가 다 나오는데 한 8일이 걸렸어.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노래가 싫어지더라고. 네. 근데 또 그렇게 고민하면서 노래를 만드니까 결과물은 좋더라고요. 더 이렇게 좀 탄탄하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가사 쓰는데 한 평균 한 4일 걸리는 것 같아요. 4일. 이제 가사 어느 정도 다듬고, 가사 쓰기 전에 한 A4 용지 정도 되는 거에 한 4~5장 정도 이제 막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를 해서 써요. 대학생이 과제하듯이. 예. 열심히 써. 그래서 그거를 간추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가사 같은 거 쓸 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노래가 바뀌면서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예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좀 그런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 나도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바뀌니까 노래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아까 인스타 스토리 거기 올렸던 산, 거기는 그 오늘 갔던 산이 아니에요. 오늘 갔던 산이 아니고 전에 갔던 산 그 영상 올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진이나 뭐 이런 거 가끔씩 올릴 때 그거는 그날 갔던 걸 올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전에 갔던 걸 올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산에 갈 때는 대부분 제 사진 안 찍게 되거든요. 귀찮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하고 사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가끔씩 그래도. 근데 제가 맨날 이제 작업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밥 먹고 작업하고 자고 끝이에요. 그럼 이제 뭔가 특별한 걸 할 때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등산이거든. 그러면 그 등산을 이제 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특히 겨울에는 장갑을 껴야 되잖아요. 두꺼운 장갑을.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이게 막 꺼내고 막 그걸로 누르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사진 찍으려면 큰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는 이제 등산 올라갈 때 오래 등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그 산에 있으면 좀 무릎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올라갔다가 그냥 빨리 내려와요, 저는. 근데 이제 가끔씩은 날씨가 너무 좋거나 하늘이 너무 이렇게 이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이제 찍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사진 이제 올려야지 하다가도 이제 뭐 작업하다 보면 이제 까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생각났을 때 이제. 근데 내가 사진 찍으면서 느꼈던 건데, 내가 사진을 잘 찍어.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뭐 이렇게 잘 찍지 사진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요즘 작업을 좀 하느라고 제가 사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지 몰랐어요. 전에 인스타 라이브를 꽤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막 그 되게 막 그 몰골이 이상해져요. 막 면도도 안 하게 되고 가끔씩 이제 머리도 막 안 감고 이러면은 그냥 개판이에요. 이거 모자 이쁘죠? 아무튼 제 재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뭘 하면은 잘하더라고요. 대부분. 예. 물론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못하는 것도 있어. 예전에 제가 의상 디자인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재봉질 잘했고 그리고 패턴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스케치하는 거 엄청 잘했고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패턴 짜는 거. 그 종이에다 이제 천 이제 자르려면 그 전에 종이에다가 패턴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자로 이렇게. 너무 싫었어. 못했어. 그거는 못했어. 춤도 사실 제가 진짜 전문적으로 안 배워서 그렇지 제가 춤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음악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배웠으면 저 되게 잘 칠걸요? 그리고 춤은 꼭 잘 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를 다 못 불러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잖아요. 노래 못 불러도 노래 부르잖아요. 춤도 똑같아요. 못 춰도 출 수 있는 게 춤이에요. 노래와 춤, 그림은 이 세 가지는 못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와 춤, 그림 이거는 못해도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춤을 앞에서 콘서트 하거나 할 때 가끔씩 춤을 제가 이렇게 췄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표정이 생각나요. 날 바라보던 여러분들 표정.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내가 춤추면 여러분들 표정들이 약간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런 표정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콘서트 하면서 춤을 이렇게 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안 보고 네, 안 보고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 언젠가부터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서로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춤을 춰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까지 춤을 춰야 되나?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나만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춤을 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다음부터 제가 잘 안 추기 시작했어. 콘서트에서. 춤추는 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계시는데, 뭐 제가 추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별 생각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아무튼 표정은 되게 일관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관객분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든 뭐 너가 춤을 춰도 돼. 하지만 뭐 춤을 추면 안 돼. 뭐 하는 분들 모두가 그래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예. 근데 그 표정이 약간 2016년 대구를 제외하고는 좋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무슨 춤을 췄는지 기억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터키 하에. 터키 내가 좋아하는 터키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I went to Turkey. 2016년도가 제일 핫했어요. 내 춤이 제일 핫했어요. 대구의 삐그덕 춤. 그 삐그덕 춤이 제 친구 춤이에요, 사실은.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되게 진지하게 그 춤을 추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 춤을 되게 잘 추는 줄 알고 그 춤을 추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남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너는 너만의 세계 안에 그렇게 빠져서 이 춤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출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저도 어느 순간 그 춤을 추게 되더라고. 그 친구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게임. 네. 대구 좀비. 이 거울 노래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공연장에서 머리 흔들면서 막 점프하면서 막 땀 흘리면서 막 뛰어놀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사실 막 여기저기 이제 막 그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막 연락도 오고 하는데 뭔가 좀 욕심이 밴드 그래도 음원이 좀 나와서 좀 공연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솔로 앨범이랑 밴드 앨범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밴드 음악은 개인적으로 욕심이 좀 싱글이나 미니 앨범을 내도 지금 낼 수는 있는 상태인데 뭔가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좀 정규를 계속 그냥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조금 힘들어도. 근데 사실 이 정규 앨범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좀 회의적인 생각도 좀 있어요. 요즘 시대에 정규 앨범을 내는 게 진짜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노래를 제가 받아서 누군가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녹음을 해서 만드는 앨범이 아니라 사실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뭐 앨범 자켓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노래들 뭐 녹음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만큼 그런 집중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되게 필요하고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앨범을 만들 때 그 시간 투자하는 것들이
그리고 너무 외롭고 계속 이렇게 작업실에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정서적으로 되게 좀 사실 안 좋아요. 예, 사람이 너무 그렇게 막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등산을 가려고 저는 항상 이제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규 앨범을 내는 게, 그래서 이게 진짜 요즘 시대에 이 정규 앨범 내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사실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정규 앨범은 그래도 좀 이제 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정규 앨범을 만들려고 했던 그 노래들을 계속 싱글이나 미니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들려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좀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정규 조금 더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스려서 이렇게 해도 좋을 텐데,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할 때였고 열심히 해야 될 때였고 뭐 이제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집중을 하면서 사실 이 작업을 하는 게 있어서 단순히 그 작업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는 이제 막 실패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럴 시간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을 둬야 되려면 활동을 이제 못하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욕심은 어쨌든 음악인으로서의 욕심은 그 정규 앨범을 내고 싶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뭐 그렇게 그게 옳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싱글로 여러분들한테 빨리 그래도 좀 이게 들려드릴까 하다가도 뭐 솔로 앨범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솔로면은 뭐 싱글을 내나 뭘 하나 저는 약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자유롭게 그냥 판단을 하는 편인데, 이 밴드 음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 정규 앨범을 빨리 내야지 하면서도 계속 그것들을 이제 싱글로만 계속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싱글로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노래 한 곡 한 곡에 주목을 더 이렇게 하시거든요. 사실 그 노래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고 집중을 좀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전체 앨범을 내게 되면 사실 그 타이틀이라고 칭하게 되는, 정하게 되는 노래 말고는 또 많이, 사실 모든 노래가 다 똑같은 애정과 집중력으로 이렇게 노래를 만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좀 눈이 좀 안 가는 그런 노래들도 좀 있다 보니까는 좀 저는 그게 또 아깝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곡 작업은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곡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 예전에 만들었던 노래들도 다시 꺼내서 그것도 막 하고 있고, 또 녹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거 하면서 예, 정규 앨범 한 곡 한 곡 다 소중하죠. 저도 다 소중하고 여러분도 소중한 거를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들을 만들면 그 전에 노래들이 한 곡 한 곡 다 뭐 예를 들어서 다 막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싶고 그 노래도 다 이게 하나하나 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 사실 음악을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이제 찾아 듣지 않는 분들한테도 뭔가 적극적으로 한 곡 한 곡을 다 이렇게 이제 알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이제 다 그러질 못하니까 그 부분이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은 뭐
제가 내는 노래 하나하나 다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건 저도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런 거. CGV 그 뭐 라이브가 하는 것도 그 DVD 그거를 라이브 그 DVD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극장에서 그, 그 상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어떤 공간 안에서 소리 크게 틀어놓고 좀 이렇게 그 막 들으면서 뭐 그때 공연장처럼의 어떤 그런 느낌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약간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거 보니까는 지금 그게 홍보가 들어갔나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든 공연이든 간에 저희 이제 공식 SNS나 이제 이런 데에서 그 공지가 띄어지지 않았는데 뭐 어딘가에서 먼저 이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보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저희랑 이제 약속한 그런 타이밍 뭐 언제 이런 걸 하겠다. 저 언제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막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다.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그분들이 그냥 올리는 거. 근데 의외로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쪽에서 보고를 받고 정해진 날짜에 그걸 하기로 했으면 딱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해요. 저희는 그게 이제 어쨌든 정해진 규칙이니까. 근데 대부분 한 10군데에서 한 4군데 정도는 다 그런 실수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먼저 아니면 실수를 올리고 아니면 올리면 되는 게 아닌데 올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혹시나 이 공식 SNS에서 안 올라왔는데 요게 뭔지 이게 뭐 어디 공연 어쩌고저쩌고 뭐 올라왔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혼자 속으로 얘네가 실수했구나. 얘네가 마음이 급하구나.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막 어디 뭐 직원이 막 그걸 마음대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렸다가 뭐 이거 근데 왜 벌써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면 올리는 거 아닌가요? 막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공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공개로 해서 이제 실험으로 이제 한번 이제 샘플 보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공개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광고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막 몰래 광고로 돌려가지고 막 나중에 막 그거 걸려서 막 또 막 하고 막. 사실 그런 게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다 이게 잘못된 건데 저희가 뭐 하나하나 다 그런 것까지 법적으로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고 들면 사실 저희도 너무 소모적이고 어쨌든 그분들이 실수한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 또 나름대로 억울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법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해보세요. 10팀 저희가 20개 어떤 일을 하면은 8개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희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아주 가끔 일어나는 하나의 실수지만 저희한테 8개의 실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간 그런 거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지금까지 그걸 막 법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뭐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다들 실수도 하고 막 하더라고.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여러분 근데 그게 뭐 법적으로 심각한 사실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포스터 언제 올리겠습니다 하는 거 그냥 조금 더 빨리 올린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다양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 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혼자 이렇게 결과물 내서 자기 혼자 그냥 알아서 이렇게 딱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뭐 판매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은 여러 팀들과 뭐 여러 거래 업체 사람들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현실이. 예. 그렇게 일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저는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 실수할 수 있지. 예. 그리고 뭐 그게 막 큰 막 무슨 잘못도 아니고 그냥 실수니까 그런 거는 그냥 예. 살기도 힘든 세상 하루하루 진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막 좋게 그냥. 저는 그래도 제가 이 알레르기 이 노래 들어서 제가 그 생각난 건데 비염 많이 없어졌어요. 중학교 방송부 면접 봐서 붙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방송부 얘기하는 해서 생각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거 그냥 뭐 그냥 아주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방송부를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방송부 선배들한테 캔커피를 하나씩 돌렸대요. 참나.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아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예. 캔커피를 하나씩 돌린 거야. 그만큼 하고 싶었었나 봐. 그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그 와중에 그 캔커피 사가지고 그 선배들한테 그 캔커피 하나씩 나눠줬대. 떨어졌어.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냥 이상한 게 맞아 레스비였어요 레스비. 그 이상하게 어디서 그 배운 거야 그거를. 어른들이 하는 걸 배운 거야. 그 못된 어른들 하는 거. 아 근데 그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였어. 내가 그 남자인데 그 친구가 내가 중학교 때 걔가 막그 마이클 잭슨 춤을 췄었거든 수학여행 때. 근데 그 멋있는 거야 그게 너무. 나는 난 너무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막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애들이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르는 약간 막 그 존재감 없는 그런 애였어요. 그냥 구석에서 그냥 그림 그리는 애. 근데 그림도 그렇게 막 잘 그리지도 않았어 막 그때.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반에 막 한 명씩. 제가 그런 애였는데. 근데 그런 이제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때 중학교 때 전 친구도 한두 명밖에 없어. 거의 없었어 그냥. 근데 수학여행 가서 그 친구가 그 마이클 잭슨 춤 멋있는 거 너무. 근데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 친구가 방송 보지 그렇게 떨어진 거야. 그 캔커피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어딜 갈까 하다가 이제 걔가 이제 그 미술부 이제 들어가려고 미술부 들어올 사람은 이제 했는데 손 들길래 나도 이제 따라 들었지.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제 미술 들어가는 게 했지. 초등학교 때는 제가 많이 까불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때 인기도 많았어 나는. 인기도 많았고 그걸 되게 많이 까불었었어 그때. 그리고 나는 꿈도 많았었어요 그때. 막 꿈이 엄청 많았어. 만화가도 꿈이었고 막 그 뭐야 택시 운전하는 것도 꿈이었고 막 아나운서 이런 것도 꿈이었고 경찰 막 이런 것도 꿈이었고 가수도 꿈이었어 그때 막. 네. 근데 그때는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댄스 가수가 꿈이었어 그때. 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춤 연습을. 그리고 이게 막 뭐지 뭐 친척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귀여우니까 그냥 못 춘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잘 춘다. 왜냐면 춤 잘 추라니까 나는 진짜 잘 추는 줄 알았지. 그 택시 운전 그거는 어릴 때 제가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 뭔가 자기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계속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어릴 때 이제 해서 막 그게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택시 운전이 막 이제 막 일하느라고 돌아다니는 거지 막 어떤 막 뭔가 막 무슨 막 여행 그런 느낌으로 막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여행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 아저씨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다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택시 운전 되게 하고 싶었어 그때. 그래서 한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아마 꿈이 택시 운전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 너무 따뜻해 보이더라고. 그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이 그 하얀 장갑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그 안에 이렇게 되게 따뜻하고 이렇게 뭐 그런 기억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택시 운전 그 꿈을 언제 접었냐면 그 저희 동네에 소독차가 그 돌아다녔었거든요. 소독차. 근데 그 소독차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막 그래요. 약간 중독됐던 것 같아 그 냄새에 약간. 그래가지고 그 소독차가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애들 왜 뒤에서 막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멀리 이렇게 소독차 따라다니는 게 나는 그 수준으로 그쳤던 게 아니라 거기 완전 이제 심하게 중독이 돼가지고 저는 그 소독약차 구멍이죠. 구멍 그 연기 나오는 구멍이죠. 거기 바로 앞에다가 그냥 얼굴을 댔었어.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마약의 중독자들이 약간 막 이렇게 중독됐던 것처럼 그 소독약차가 오기만을 항상 기다렸던 것 같아. 약간 동네에서 약간. 그래서 뭐 소독약차가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막 손 이렇게 막 떨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소독약차 딱 오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동네 애들 막 그때 지금이야 애들이 그 막 학원 다니고 이제 막 그러니까 너무 방역. 예. 그래가지고 그 근데 그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애들 학원 다니는 애들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막 동네에서 제기차기, 비석차기, 부술치기 막 이런 거 하고 놀았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동네 애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 동네 애들이 다 중독됐던 거야. 그 소독약 그 냄새에 나뿐만 아니라 다 중독자였어 그때는 그 소독약 차. 그래가지고 소독약 차 오면은 다 집안에서 뭘 하든 막 다 나와 동네로 다 나와가지고 다 따라다니는 거. 진짜 한 열 몇 명이 소독차 한번 가면 열 몇 명의 꼬맹이들이 막 그 차를 막 따라 이렇게 막 냄새 맡으면서 막 이러면서 약간 막 몽롱한 상태로 막 따라가.
그 따라가면 근데 저는 근데 조금 뒤로 따라가면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구멍 바로 앞에다가 이제 얼굴을 대고 맨 앞으로 막 어릴 때 제가 달리기도 되게 잘했었어 막. 다 1, 2등 했었어 달리기 하면. 그래가지고 막 그거 이제 막 쫓아갔지. 쫓아가는데 이제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큰 대로까지 내가 따라갔던 거예요. 그거. 근데 난 몰랐지. 큰 대로까지 가다가 갑자기 끽 소리가 나더니 제가 갑자기 하늘을 날았어 그때.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이게 연기빨이구나, 이게 소독빨이구나, 이게 소독약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내가 지금 약간 이제 몽롱해져가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차에 치였던 거야 그때. 치여가지고 날라갔었어. 그 날 치였던 게 택시였어 택시. 네. 그 다음부터 택시가 무섭더라고 나는 이제. 그다음 꿈을 접었어.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내가 교통사고를 한 두세 번 났어요 저는. 운이 좋게 다 살았어. 한 세 번인가 났나? 자전거 차 타다가 추월하는 데막 치여가지고 막 날라간 적도 있었고. 어릴 때 제가 막 되게 많이 까불었었어요. 막 뭐 태권도 한다고 날라차기 하다가 착지 잘못해가지고 팔 부러져가지고 막 기부스 하고 막 어릴 때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되게 많이 까불었어. 얼음땡 한다고 막 뛰어놀다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랬어요. 하수구 막 빠져가지고 막 하는데 막그 애들이 막 뭐야 막 구해주려고 손 내미는데 애들도 다 어리니까 손이 닿겠습니까? 그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그럼 하수구 뚜껑을 왜 열어놓은 거야 그 아저씨는. 닫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얼음땡 하다가 하수구 빠졌어. 그 어디 그 과일 가게 누나가 나 꺼내줬었어. 그때 과일 가게 그 누나 지나가다가 애들이 현우야 손잡아 막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니네 여기서 뭐해? 그래서 친구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그 잡아줬어. 네. 제가 사고 많이 쳤어요 어릴 때.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저한테 장난으로 돌 던져가지고 뒤에 맞아가지고 그 머리 이렇게 돌 맞아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집에 막 들어오고 막 제 동생 장난으로 이렇게 막 밀치고 때렸는데 막 그 뭐야 잘못 엎어져가지고 막 제 동생도 막 머리에 피 나는데 막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냥 휴지로 맞고 너 학교 가라고 막 이렇게 하다 나중에 걸려가지고 엄청 맞고 막. 네,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개구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저는 막 별의별 걸로 다 맞았어. 막 연탄 집게로도 맞았었고 빗자루로 맞고 막 그냥 막 주전자로도 맞고 막 그랬어. 엄청 맞았어 나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제가 사람 된 겁니다 진짜. 네. 엄청 그냥 말괄량해서 막 엄마가 우산 사주면 그 우산 써야 되는데 막 준비물 놓고 와가지고 막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이제 우산 어디 천막 아래다가 놓고 막 집에 달려갔다가 막 가서 우산 잊어버리고 막.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막 유치원 때니까 뭐 다 그렇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소독야차 따라가다가 사고 난 사람들 많았어. 사고 난 꼬맹이들이 많았어. 그때 소독야차 막 이렇게 하면 그때는 막 진짜 막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때는 막 진짜 카오스였어. 카오스. 막 여러분 극장 가면 어땠는 줄 알아요? 지금은 막 극장 가면은 막 그냥 애들 얌전하게 그냥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얗게 보잖아요. 막 나 극장 막 초등학교 때 막 이제 막 아빠랑 이제 아빠가 막 별동왕자 홍길동 이런 거 우레메 이거 보여주려고 가끔씩 극장 가면은 애들이 영화를 안 봐. 영화 안 보고 그 극장 스크린에 그 뒤에서 스크린 그 영화 이렇게
그 영상을 틀면은 빛이 나가니까 자기가 손을 들면 스크린에 자기 손 이제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 막 일어나가지고 영화 안 보고 막 그림자 그거 자기 막 그림자 이거 하려고 막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영화 안 보고. 예, 막 웃으면서 막. 근데 또 애들은 막 그거 보면서 웃어.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림자 보려고. 소독약 쫓아가서 집 잊어버리고 경찰서에서 집 찾아줬다고요? 와, 진짜. 저도 그런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이시네, 이분.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 현진영 씨가 안산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흐린 기억 속에 그대라는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보러 그 안산에 뭐 내가 잘 모르는데 갔다가 어릴 때니까 내가 길을 뭘 알아.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어 내가. 길을 잊어버리고 저는 그때 이제 그때 비가 한창 막 내리고 있었어. 그래 길 잊어버려가지고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릴 때 이제 울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어디 카센터를 들어갔던 것 같아. 근데 그 카센터 그 아저씨가 너 왜 그러냐면 그 제가 길을 잊어버렸다고 막 울면서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때 근데 결국 현진영도 못 봤던 것 같아. 막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못 봤어.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나 태워줬어 집에. 예. 태워줘가지고 그때 그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그 노래 나왔었어. 나부터 내린 비는 이 저녁 유리창에 스만 뿌려놓은 것은 이 노래 아나? 유리창의 비라는 노래 있는데 밤이 되면 더욱 커지는 시계 소리처럼 내 마음을. 근데 내가 그 와중에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노래가. 그래서 눈 감고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눈 감고 그 노래 이렇게 막 감상했었어 그 차 안에서. 아직도 기억나. 그때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가사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야. 그때 그 노래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 네, 아니 어저께 제가 녹음을 했어요. 가이드 녹음을 하는 말 해가지고 약간 목이 쉬었어 지금. 아무튼 그 여러분한테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뭐 재밌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얘기는 개구장이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려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일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완전히 막 그랬어요. 개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가 좀 오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되게 조용해지고 내성적으로 바뀌었어 그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한테 내가 그러다 나름대로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때는 내가 칭찬을 못 받았었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을 못 받았어. 어디서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축됐던 것 같아 내가 많이. 그래가지고 그 자존감도 많이 없었고 그때는 되게 막 그랬어. 그러면 이제 막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제 막 그림 그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도 못했어 그때 사실은. 20초가 남았다는데 이게 뭐죠? 뭐야 이거 시간 연장 이런 거 없나? 이거 라이브 그때 뭐 1시간 이상 뭐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3, 2, 제가 인스타에 약간의 몇 가지 불만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영상을 올릴 때 영상을 올리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못 한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예전에는 1시간 이상 이 라이브를 켰을 때
끊기거나 일시정지되거나 뭐 이렇게 멈췄던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지금 54321 하면서 방금 끊겼어요. 지금 1시간 되니까 끊긴 거죠. 그죠? 이것도 참, 뭐 계속, 원래 하기로 했었으면 그냥 계속 하기로 하든지, 왜 갑자기 또 1시간 있다가 또 이렇게. 예. 아무튼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제가 뭐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예. 뭐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그냥, 예. 해소되지 않은 저만의 궁금증이라고 생각. 예.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벌써 1시간이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라도 주워 먹은 다음에 작업 잠깐 더 하고 그 저도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 유튜브도 라이브가 뭐 되는 게 있나요? 이제 내가 그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 여러 가지 다 하고 싶어요. 막 유튜브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 막뭐 보니까 막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하던데.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을 못 해. 유튜브 후원도 돼요? 규용도 했어요. 유튜브? 유튜브로 뭐 했어요? 라이브? 예, 아무튼 여러분 제가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한동안 연락이 계속 없으면 얘가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그동안 뭐 이상한 거 뭐 뻘짓 안 하고 저는 계속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등산 다니고 작업하고 그러면서 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음, 몸 관리 진짜 잘하세요. 예, 몸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힘내시고. 뻘짓도 하면서 살아요? 근데 뻘짓이 뭐가 있지? 뭘 해야 뻘짓이지? 뭐 어디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누워가지고 하늘이라도 봐야 되나? 감자랜드라고 해서 생각나는 건데 이것도 진짜 뻘소리인데 내가 왜 오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지? 아무튼 그 감자 고구마는 냉동실에 얼려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해동시켜 먹어도 그 고구마의 달콤함과 그 쫀득함은 그대로 살아있던데 감자도 그런 거 해가지고 감자를 삶아서 한번 냉동실에 넣어봤는데 감자는 다 녹더라고요. 물기가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못 먹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약간 감자는. 아니 감자 삶아서 그냥 신문지 뭐 이렇게 싸서 그냥 날감자 그냥 보관하는 거 말고 그걸 이제 삶았는데 너무 많이 삶은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 넣고 조금씩 이제 뭐가 이제 하나 다 먹으니까 그것도 배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 개씩 먹어야 되게 돼가지고 다 잘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못 먹었어. 그것도 이제 그 쌍라면 감자 쌍난 거 먹으면 안 되더라고. 그거 심각하면은 막 무슨 막 병원에 실려가고 하더라고. 그 감자에 꿀이랑 설탕
그거 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 그것도 영양소가 뭐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 토마토를 설탕에 찍어 먹으면 되게 그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감자도 설탕 찍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감자 먹방 가요? 나중에 제가 감자 삶아서 꾸역꾸역 먹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예. 감자 삶았는데 때마침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아니 감자 2개 나도 먹을 수 있죠. 근데 감자로만 다 배를 채우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제대로 먹는 거 한 끼, 그 나머지는 그냥 거의 뭐 그냥 뭐 주워 먹는 형식 그냥 예, 간단하게 그냥. 그러니까 그 감자로 배 채우면 아깝더라고 그게 나는. 근데 감자가 몸에 되게 좋아요. 인스타 라이브가 이상하네. 왜 계속 일시정지가 되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저 보이세요? 화면이 뭐 이상하게 보이나? 잘 보여요? 혹시 유튜브로 해야 되나 라이브를? 아무튼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나중에 그 다시 또 빠른 시일 안에 그 유튜브든 인스타든 근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알림. 이 그러면 그 유튜브도 그거 만들면 저장 인스타처럼 뭐 이렇게 막 저장하고 그게 되나? 음.
알겠습니다. 감자랜드 아직도 해요? 네, 아무튼 여러분 아직도라니요? 예, 국카스 완전체 공연이 그립네요. 예, 저도 그립습니다. 예, 합주했던 것도 그립고 여러분들 공연장에서 뵙는 것도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빨리 하루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저는 작업하면서 살고 있겠습니다. 안녕.